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아직은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반응입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드라이브스루 검진소가 마련됐습니다. 유가와 하버드 부근 주차장에서 매주 목요일 드라이브스루 검진이 진행됩니다. 메가더파크 부근에도 검진소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야외 영업이 이제는 한인 식당가에서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건물주들이 반발하고 있어 업주와의 마찰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오고 간 친서 25통이 다음 달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100만 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100만 건 밑으로 떨어진 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와 남가주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보건국은 아직은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표한 하루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7,085명. 사망자는 1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 내 코로나19 확산이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13,000명을 육박했던 3주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주 전체 코로나 입원 환자 수도 200여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확진자 수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는 모두 348명. 사망자는 단 24명에 불과했습니다. LA 카운티 경우에는 완만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카운티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약 2,000명. 사망자는 64명이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라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30살 미만 젊은 층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젊은 층에 대한 보건 지침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철저한 코로나 방역 준수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악의 가을이 될 수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명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악의 가을을 맞이할 수 있다. 로버츠 레드필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최악의 가을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4가지 코로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그리고 손 씻기와 대형 모임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달과 다음 달을 잘 넘겨야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2차 웨이브를 곧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예방 수칙 준수는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수칙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LA 카운티 주민 8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미 코로나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 제기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로저 루이스 박사는 상당히 많은 수의 주민들이 코로나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식 감염자 수보다는 훨씬 많은 주민들이 증상 없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주장입니다. 로저 루이스 박사는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현재는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도 드라이브스루 코로나 검진센터가 개설됐습니다. 이후 케어 클리닉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유가와 하버드길 부근입니다. 보도 이재린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유가와 하버드길에 위치한 한 주차장입니다. 의료진들이 차 안에 탑승한 한인들에게 검사 키트를 전해줍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문을 연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검진소입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은 매주 목요일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이 없거나 서류 미비자여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건강보험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서류 미비자이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 자격이 되시는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안내,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증상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전화로 먼저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팍에도 코로나 검진소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유색인종의 코로나 감염 비율이 높다며 필요한 지역에 검진소를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진소는 멕시코 총영사관안에 위치해 있으며 예약을 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검진소가 LA 한인타운 곳곳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긴 종교단체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는 집단 종교 행사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단체들은 이미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방역 수칙을 어긴 남가주 한 교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남가주 썬밸리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주지사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며 카운티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소장에서 그레이스 교회가 지난달부터 주지사 긴급명령으로 금지된 실내 예배를 강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내 예배 당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을 지키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가세티 LA 시장 등에게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벤츄라 카운티에서는 법원이 실내 예배를 강행한 교회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가스피 갈보리 교회를 폐쇄시켜달라는 벤츄라 카운티 정부의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식당가 이제는 야외 영업이 대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식당들은 건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삼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자파상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김모 씨. 김 씨는 야외 영업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식당들이 우리 페리오 같이 텐트를 치고 장사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이 사람이 지독해서요. 여기는 못하게 해요. 일부 건물주들은 야외 영업을 허락했다가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생각에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외 영업을 하기 까다로운 상황에서 실내 영업 금지령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실내 영업 금지령이 더 길어진다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못하게 되면은 문 닫는 데가 거의 반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부 건물주들이 야외 영업을 허락하지 않아 벼랑 끝으로 몰린 일부 비즈니스 업주들. 실내 영업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루머까지 나돌면서 업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은 모두 96만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110만 건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주간 실업수당 신청은 20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청신호이긴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오간 친서 모두 25통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음 달 출간되는 책을 통해서 모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것으로 유명한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장의 저서 경로입니다. 다음 달 15일 출간 예정인데 출판사는 홈페이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오간 친서 25통이 공개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마치 판타지 영화에서 나온 것 같다고 묘사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린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받은 친서를 종종 공개했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김 위원장의 친서는 모두 10여 통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되는 25통의 친서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도 담겨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드워드가 친서 25통을 실물로 공개할지 아니면 내용만 전달할지 또 이 25통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주고받은 서한인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두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를 25통이나 입수했다는 사실도 관심사인데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을 인터뷰하는 우드워드 기자에게 직접 친서를 건네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중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 바로 양제츠 정치국원입니다. 다음 주쯤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해석입니다. 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빠르면 다음 주 한국을 찾을 걸로 보입니다. 두 나라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이지만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다음 주 방한 가능성이 있다며 간접적으로 확인해줬습니다. 양제츠는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정치국원으로 우리로 치면 청와대 안보실장 격입니다. 때문에 방문 목적은 시진핑 주석 연내 방한 문제에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란 해석이 이어집니다. 경제적 효과에다 코로나 사태 극복 메시지까지 한중 정상회담 성사는 두 나라 정부 모두 원하는 그림입니다. 우리로선 이른바 한한령의 완전 해제 등 경제 효과 기대가 크고 중국으로선 특히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미국 편으로 경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1대1로의 적극적 참여,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때문에 전문가들은 첨예한 미중 갈등을 유념하면서 현안별로 정교하게 입장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워싱턴에서도 이 메시지를 들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트랙 게임으로서 메시징을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죠. 홍콩 보안법 제정 이후 일본에서 시 주석 국빈 방문 반대 움직임이 강해져 시 주석이 방한할 경우 일본에는 들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한국산 증류주가 세계 시장에서 판매 선두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스포츠계까지 진출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증류주가 무엇인지 질문하자 스마트폰 인공지능은 곧바로 진로라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Hey, what's the world's best-selling spirit? 진로. 최근 ESPN과 팍스 등 주요 스포츠 채널에 선보인 한국산 소주 TV 광고입니다. 인지도 높은 보드카 등을 제치고 무려 18년 연속 세계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야구와 NBA 농구는 물론 미식축구 NFL 경기 중계와 함께 방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 집에서 스포츠 시청을 즐기는 소비자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주 시장에서 한국에서 큰 인기를 모은 진로이즈백을 출시해 제품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하늘색 병 디자인에 알코올 도수를 낮춘 부드러운 맛으로 밀리어네어 세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K-팝과 K-푸드에 이은 미주 지역의 한류 열풍이 이제는 한국산 주류까지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어제부터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렉 휴즈 지역의 산불이 여전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국은 1000여 명의 소방관과 소방 헬기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온의 날씨와 강풍 그리고 험악한 산악 지형으로 인해 진화 작업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소방국은 렉 휴즈 산불의 진화가 주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걸프 연안 국가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중재한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집무실로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스라엘과 UAE의 외교 정상화 합의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After 49 years, Israel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will fully normalize their diplomatic relations. 자신이 중재한 거라면서 농담조로 트럼프 합의로 불렸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같은 소식을 발표하던 네타냐후 총리는 거듭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I want to thank President Trump for his critical help in brokering this historic accord, and I want to thank him for his revolutionary vision for peace. 이번 합의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의 추가 합병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랍권 이슬람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문제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과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UAE는 이집트와 요르단에 이어 아랍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과 외교를 맺는 세 번째 국가이고 걸프 지역 아랍국으로는 처음입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공통적으로 경계하는 국가들이 손을 잡은 만큼 이란을 견제하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내세울 만한 외교 실적에 목말라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자신이 아니었으면 북한과 전쟁 중이었을 거란 단골 메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한국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 혹은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국회의원이 오늘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낮 1시 반쯤 윤미향 의원이 이곳 서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현재 7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정의연 이사장 시절에 윤 의원이 이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들이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윤미향 의원을 처음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지난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이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뒤 고발이 접수됐고, 검찰은 정의연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회계 담당자 등 정의연 관계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검찰이 마지막으로 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의혹의 핵심 당사자 윤 의원 조사에 나선 겁니다. 네, 윤미향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정의연 이사장 시절 정의연에 들어온 후원금과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시절 개인 계좌로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 비용을 모금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검찰은 모금이 적법하게 됐는지 또 횡령한 돈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안성쉼터 매매 과정에서 시가보다 비싸게 사거나 헐값에 팔아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앞서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의혹들을 부인했는데요.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검에서 SBS 전연남입니다. 미국 내에서 아니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명문 대학 바로 예일대학교입니다. 입학 사정에서 불법적인 차별을 해왔다. 민권법을 위반했다. 연방법무부가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인종이 입학 여부를 가리는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것,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아시안과 백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형태의 인종차별이라는 것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